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지식캠퍼스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양미술의 사실중심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대 조각을 통해 본 서양미술의 사실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서양미술가들은 사람과 사물을 실제로 보는 듯 생생하게 표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 미술에 이르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조각들을 보면 그 고도의 사실적인 표현에 그리고 그 이상적인 표현에 금세 매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생긴 사람을 보면 그리스 조각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그리스 조각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조각 가운데 일부가 엘긴 마블스입니다. 엘긴 마블스, 곧 엘긴의 대리석은 영국 외교관 엘긴이 19세기 초에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떼어서 영국으로 가져온 조각들을 말합니다. 현재 대형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조각들은 고대 그리스의 사실적 표현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걸작입니다. 먼저 동쪽 박공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상태가 비교적 좋은 동쪽 박공 부분의 조각들은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박공은 건물 입구 윗부분과 지붕 사이의 삼각형 벽면을 이루는 말인데, 파르테논 신전은 이 부분에 신들이 등장하는 멋진 조각들을 설치했습니다. 이 박공 조각의 주제는 아테나 여신의 탄생입니다. 완전 군장을 한 아테나 여신이 제우스의 머리로부터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장면과 이런 탄생을 축하하는 신들을 묘사한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그러나 정작 제일 중요한 아테나의 탄생 장면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신상들이 워낙 아름다워서 그래도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신들의 모습을 보면 다양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이런저런 풍상의 자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없거나 머리가 없거나 이렇게 사라진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늠름한 남자의 신체를 보여주는 디오니소스상 역시 손과 발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표면도 굉장히 거칠게 변해버렸죠. 그럼에도 이 조각은 생생한 인체의 아름다움을 전해줍니다. 관객은 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체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이 작품을 감상하게 됩니다. 이처럼 서양미술은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아주 사실적인 표현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서쪽 박공에 있던 강해 신상 역시 디오니소스상 못지않게 멋들어진 남자의 신체미를 보여주는 조각입니다. 모로 기운 동세가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런 자세를 취할 때 생기는 근육과 뼈의 변화가 아주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팔다리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떨어져 나간 그런 조각이지만 돌을 앞에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앞에 놓고 보는 것 같은 그런 사실감을 보여주는 조각입니다.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조각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탁월한 표현입니다. 엘긴 마블스는 기원전 5세기에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 미술은 고도의 사실적인 표현을 보여주게 됩니다. 돌을 깎아 만든 인체의 형상이 실제 인간처럼 보이는 경지에 이른 경우는 그리스 미술이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그리스의 이런 조형 전통은 로마로 이어졌고 이후 유럽 전체로 확산되어서 유럽 미술의 유구한 사실주의 전통을 확립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다른 아시아 국가 전 세계에 이 양식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 미술은 합리적인 사실 표현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걸작이 바로 엘긴 마블스인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 미술은 사실 표현에만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의 기초를 두고 이상화한 규범적인 형식주의의 흐름도 그리스 미술의 중요한 전통입니다. 미술사에서는 이런 이상화된 전통, 규범적인 전통을 고전주의라고 부릅니다. 엘긴 마블스는 이 고전주의적인 전통 면에서도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대까지 면면이 이어진 이 고전주의의 흐름은 사실주의와 더불어서 서양 미술의 가장
핵심적인 골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나 이 고전주의보다는 사실주의에 더 주목해서 서양 미술의 발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인의 시각에서 볼 때 동양 미술과 서양 미술의 성격을 구분짓는 보다 두드러진 요소는 고전주의가 아니라 사실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서양과 같은 고전주의 양식이 존재한 것은 아니어도 우리 또한 미술에서 나름의 엄격한 형식주의와 이상주의를 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고전주의와 같은 형식주의적인 접근, 이상적인 접근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 애썼으므로 사실주의 자체가 전혀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서양 미술이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실주의를 발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합리적인 사실의 표현은 개인주의나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왜 우리 미술에서는 이런 표현이 서양과 달리 크게 발달하지 않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형박물관에 있는 작품이 아니라 루브르에 있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브르가 자랑하는 검투사가 바로 그 작품입니다. 엘긴 마블스가 제작된 지 300여 년쯤 흐른 뒤에 만들어진 그리스 조각입니다. 시기적으로는 헬레니즘 시기라고 부르죠. 세월이 흐른 만큼 표현이 보다 세밀해지고 테크닉도 더욱 발달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전적인 균형에서 벗어나서 역동적인 자세를 보이는 게 이채롭습니다. 이처럼 역동적이고 복잡한 자세의 인체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특히 석조의 경우에는 사방팔방에서 돌을 쪼아 들어가야 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석조나 목조처럼 깎아 만드는 조각은 잘못하면 계획한 것보다 더 깎게 되고 더 깎게 되면 원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동세가 정확하게 나와야 하고 뼈와 근육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잘못 파들어가면 이 모든 게 다 어그러지고 그러면 1년에서 2년 사이 해온 모든 작업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비해서 돌을 크게 자르는 것도 쉽지 않았고 운송에 드는 시간도 적지 않았던 시절에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서기 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리스 조각가가 이런 수준의 복잡한 형태를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진정 경탄할 만한 성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투사는 지금 격렬하게 싸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조각은 원래 한 쌍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상대는 아마도 말을 타고 도끼나 해머로 주인공을 내려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격을 막느라 검투사는 방패를 쥐고 있던 왼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른손은 적을 되받아치려고 휘두르는 중인데 원래는 칼이나 창이 쥐어져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그 무기가 망실되어 빈손입니다만은 이렇게 방패로 막고 그리고 창으로 찌르려는 자세여서 아주 격렬한 그런 자세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검투사의 얼굴은 아주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간을 다 찌푸리고 있는데 얼굴이 획 돌아간 상태여서 목에는 잔뜩 주름이 생겼습니다. 크게 긴장한 만큼 가슴은 들려 있고 배는 홀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퇴부에는 굵게 선 핏줄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게 주인공이 처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생생히 전해줍니다. 그 사실성이 볼수록 감탄을 자아냅니다. 사실적인 표현이 줄 수 있는 박진감이 그 절정에서 표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사실주의는 이렇듯 우리로 하여금 마치 현장의 인물과 사건을 보는 듯한 그런 생동감에 빠져들게 합니다.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날개는 검투사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제작된 조각입니다. BC 19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작가가 누구인지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루브르 박물관의 계단을 오르다가 이 작품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조각이 얼마나 위대한 걸작인지 절로 느꼈을 겁니다. 1863년 그리스의 사모트라키라는 섬에서 발견되어서
1884년 루브르에 설치되었습니다. 천상의 존재와 대면하는 듯한 감흥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감흥이 이 작품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조각의 하나로 꼽게 만듭니다. 삼모트라케의 승리의 날개는 승리의 여신 니케를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체적으로는 제단과 같은 복합적인 구성을 한 설치물의 일부였을 겁니다. 지금 머리와 두 팔은 떨어져 나갔지만 조형적인 아름다움은 결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없어진 오른손은 아마도 입에 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리치기 좋은 포즈를 취하고 있었을 겁니다. 승리의 외침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뱃머리에 살짝 내려앉은 모습이고 바람을 맞아서 휘날리는 옷자락은 우아하기 그지없습니다. 니케가 내려앉은 배를 필두로 다른 배들이 함대를 이루어 웅장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분이 호쾌해집니다. 이 조각에서 앞권은 커다란 날개가 뒤로 시원스럽게 쭉 뻗은 모습인데 V자로 꺾인 날개와 휘날리는 옷자락이 거센 바닷바람, 곧 도전을 상기시킨다면 수직으로 우뚝 선 몸통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로지 승리만을 추구하는 여신의 의지, 곧 응전을 드러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조각 자체가 활활 타오르는 햇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배꼽이 드러날 정도로 몸에 착 달라붙은 옷은 자연스러운 맛과 함께 여체가 지닌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생생히 전해줍니다. 이처럼 몸매를 드러내는 옷처리를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은 것 같다 해서 젖은 천 효과라고 부릅니다. 휘날리는 부분을 보면은요, 도무지 그 재료가 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진짜 천이 휘날리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카메라도 없던 그 시절 마치 스냅 사진으로 찍은 듯 바람으로 인한 옷의 운동을 아주 사실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관찰하고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런 사실적 묘사의 탁월성을 보느라면 서양의 사실적인 표현은 이 무렵 이미 정점에 다다른 듯한 느낌을 줍니다. 성경에는 신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이처럼 돌로 사람의 이미지를 지었습니다. 진짜 사람같이 느껴질 정도로 뛰어난 사실주의의 조각을 발달시켰습니다. 이 전통이 후대로 이어져서 서양 미술을 그토록 위대한 미술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